달리 6개월, 내 아내가 숨긴 충격적인 비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서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0대 중반 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정말 쓰레기 같은 남자였어요. 과거이나 완전한 쓰레기였던 시절. 대학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적당히 잘생기고 집안도 괜찮았어요. 그래서인지 여자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죠. 소개팅도 줄을 섰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여자친구들과 사귀다가 금세 실증이 났거든요. 자기야, 오늘 뭐 할까? 밥 먹고 영화 볼까? 또 영화야? 영화 싫어. 그럼 오붓하게 비디오방 갈까? 얘, 은큼한 것 좀 봐. 매번 누구 양기나 빨아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들한테 막말을 했어요. 심지어 한 번은 여자친구를 강남역 4번 출구에서 혼자 버려두고 집에 가버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연락을 끊고 자연스러운 헤어짐을 기다렸죠. 한 번은 정말 순수하고 착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애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오늘은 땡땡 호텔 어때? 거긴 지난달에도 다녀왔잖아. 그럼 이번에 새로 지은 신축 모텔이 있던데 거기로 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머릿속엔 언제나 호텔이나 모텔밖에 없는 거냐? 좀 신박한 다른 데이트는 없는 거야? 어떻게 된 여자애가 음탐하고 조신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니? 그 순간 여자친구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런데 제가 더 막 나갔죠. 뭐야? 좋다고 같이 놀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조신 타령이야? 좋다고 눕힐 땐 언제고, 이제 단물 다 빨아먹었다 이거야? 그 여자친구는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헤어짐을 통보했죠. 지은아,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 애는 울며 울며 통곡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울리고 버리기를 반복하다 보니 여자라는 존재 자체에 실증이 났어요. 헬스장에서 만난 얼음공주. 그래서 저는 운동으로 마음을 정화하자는 생각에 헬스장을 끊었어요. 규모가 1000평이나 되는 큰 곳이었는데 골프, 필라테스, 요가 등 없는 게 없더라고요. 헬스장에 가면 꼭 한 명씩 여자들이 접근하곤 했는데 저는 철벽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 철벽남이라고 소문이 났죠. 오히려 남자 트레이너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생각해주는 거죠. 그렇게 헬스장 직원들과 친해지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요가 강사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죠. 헬스장 식구들이 새 식구 환영 회식을 한다기에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헬스장 회원 김민수라고 해요. 여기 제 명함이요. 그녀는 제 명함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인사하는 목소리도 아주 간결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첫인상이 차가웠어요. 보통 여자들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면 무슨 일 하는지부터 확인하려 드는데 이 여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제 직업이 회계사거든요.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렇지만 여자들이 회계사 직업에 매우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먼저 다가오는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여자는 제게 어떠한 관심도 없다는 듯이 굴었어요. 제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회식을 끝내고 나오는데 그 여자분이 제가 준 명함을 버리고 간 거예요. 아, 저기 이거 놓고 가셨더라고요. 저는 그 명함을 주워서 다시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아, 버린 거였는데 그걸 다시 주워오신 거예요? 죄송한데 저한테 관심 꺼주세요. 제가 지금 누구한테 관심 받고 받아줄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쌩하니 걸어가는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은 모멸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모멸감이라는 감정이 기분 나쁘면서도 묘하게 자극적이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이상한 복수심이 올라왔어요.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든 후에 뻥 차버리겠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찌질한 복수를 생각했으니까요. 요가 수업, 그리고 첫 번째 균열. 저는 다음날 바로 요가 수업에 등록했어요. 교실에 들어오는 저를 보며 요가 선생님이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남자는 저 하나였는데 제일 앞자리에 자리 깔고 수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받았습니다. 온몸을 근육으로 두른 저인데도 요가 자세는 쉽지 않더라고요. 뒤에서 여자들의 깍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목표는 오로지 요가 강사 눈에 드는 것이었으니까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요가 수업에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요가 선생님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체구가 매우 작았어요. 어찌 보면 초등학생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늘씬한 몸매의 유연함까지 더해서 요리조리 움직이는데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명한 메달리스트 체조 선수와 닮았더라고요. 정말 사심 하나 없이 단순히 복수심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콩알만큼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요가 선생님도 퇴근을 하는 건지 마침 주차장에서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무척 곤란한 듯 보였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오늘은 절대 늦으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 차 고장났어요. 이 고물차가 말을 안 들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제가 한번 봐보겠다고 했더니 배터리가 나간 것 같더라고요.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경고등도 많이 떠 있었어요. 아, 저기 혹시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만 좀 태워주세요. 제가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야 해서요. 제가 월급날 되면 기름값은 드릴게요. 그렇게 강사님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왜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야 하느냐고 물어보자 통금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정말 드문 처자다.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몇 번 더 집 근처에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둘 사이가 전보다는 좀 더 가까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선생님 표정이 무척 밝더라고요. 평소에 얼음공주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이에요. 저는 그 틈을 노려 음료수를 건넸어요.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 그게 티가 나나요? 신기하네. 무슨 일인데요? 복권에라도 당첨된 거예요? 복권이요? 뭐 얼추 비슷하긴 하네요. 뭔데요? 그나저나 오늘 시간 돼요? 오늘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까 해서요. 그동안 차 얻어 탄 것도 있고 자동차 수리센터에 맡겨주신 것도 보답할 겸해서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는 제가 아는 가장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어요. 결혼, 그리고 발리행 제안. 우리는 기분 좋게 식사하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되었어요. 아내는 매일 밤 10시까지는 꼭 집에 들어가야 할 만큼 집이 엄하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많이 엄하신가 보네요. 그렇죠. 뭐,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만 일어날까요? 그녀는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딴청을 피우는 듯 했어요. 게다가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사람 같았죠. 그녀는 신비로운 사람 같았어요. 흔히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까도 알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제가 바라본 그녀의 모습이었어요. 예쁘장하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주변에 남자들이 많았음에도 철저히 철벽을 치는 모습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조신한 모습 또한 제게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그날의 식사 이후 저는 그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어느새 연인이 되었어요. 제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사귀자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더니 그 말이 진짜더라고요. 그녀는 언제나 갑이었고 저는 을의 입장이었어요. 만나는 날짜와 시간은 물론이고 장소까지 항상 그녀의 의견을 따랐어요. 자기야, 우리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거지? 응, 이번 주. 혹시 화곡역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괜찮아? 갑자기 웬 화곡이야? 거리도 먼데 겨우 2시간밖에 못 본다고? 안 돼? 역시 좀 무리지? 그럼 미안하지만
우리 이번 주에는 보기 힘들겠다. 아니야, 아니야. 그럼 또 몇 주나 기다릴지 모르는데. 내가 맞춰야지. 정말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면. 뭐, 그럼 그때 봐. 저번처럼 30분만 더 있다 하는 얘기하기 없기다. 여자를 만날 때 바쁜 척하는 건 늘 제 몫이었는데 제가 여자친구 스케줄에 맞춰주려니 예전 여친들에게 미안한 감정마저 올라오더라고요. 서로에게 정을 쌓아가던 중 어느 날 그녀와의 하룻밤을 기대할 만한 사건이 생겼어요. 밤 12시가 되어서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이 시간에 안 자고 뭐 해? 자기야,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나 무서워. 빨리 우리 집으로 좀 와줘. 여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놀란 저는 불이 나게 여자친구 집으로 달려갔죠. 그동안 여자친구가 집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여자친구는 원룸에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통금 시간이 있는 여자친구이기에 당연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자친구의 원룸은 엉망진창 상태였어요. 유리창은 깨져 있고 집기들은 다 부서져 있었죠. 여기저기 서랍도 다 헤집어져 있는 게 아무래도 도둑이 든 것 같았어요. 자기야, 괜찮아? 어디 다치진 않았고? 괜찮아.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이런 거고? 모르겠어. 자기 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는데 생수가 다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물 사러 편의점에 갔다 왔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 그날 밤 여자친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과 통금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죠.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스스로 통금 시간을 만들어 집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혼자 산다고 하면 남자들이 쉽게 볼까 봐서 일부러 통금 시간이 있다고 한 거였대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원래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계셨었는데 오랜 병상 생활 끝에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병상 생활 탓에 밀린 병원비를 내느라 지금도 여자친구가 고생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동안 그런 큰 아픔을 갖고 있었으면서 어쩌면 내게 내색 한번 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홀로 꿋꿋하게 지내는 모습에 여자친구가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하게 느껴졌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여자친구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철벽남이었던 제가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쉽게 제 청혼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며 거절하기 바빴죠. 저는 여자친구가 결혼을 결심할 때까지 묵묵히 옆에서 있어 주었어요. 그런 제 노력을 하늘이 알아준 건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제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혹시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지 생각해 봤어? 우리 결혼, 자기 드디어 결혼 승낙해 주는 거야? 뭐, 상황에 따라서. 그게 무슨 말이야? 실은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때 그녀가 꺼낸 제안이 바로 발리 생활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발리에서 6개월 정도 살아볼까? 나 예전부터 꿈이었거든. 발리에서 요가 스튜디오도 열어보고, 자기도 거기서 사업 좀 해보고. 발리로의 허니문, 그리고 새로운 시작. 솔직히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발리라니.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발리에서 뭘 하고 싶은데? 나는 요가 스튜디오 열어보고 싶어. 현지인들이랑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자기는 혹시 온라인 사업 같은 거 관심 없어? 요즘 한국 제품들 동남아에서 인기 많잖아. 그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열정적인 모습이었죠. 저도 회계사 일이 좀 지겨워지던 참이었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긴 했어요.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결혼과 동시에 발리행을 결정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제가 워낙 간절히 부탁드려서 결국 허락해 주셨죠. 6개월만. 6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돌아올게요. 2023년 3월
드디어 발리에 도착했어요. 우붓 근처에 작은 빌라를 렌트했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야자수가 우거진 정원, 수영장이 있는 테라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꿈꿔왔던 요가 스튜디오를 열 수 있는 넓은 공간까지. 와, 여보. 진짜 영화 같다.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첫 달은 정말 신혼여행 같았어요. 발리 곳곳을 여행하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내는 현지 요가 선생님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스튜디오 오픈 준비를 했고 저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해 현지 시장 조사를 했어요. 두 번째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내의 요가 스튜디오는 금세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한국식 요가를 배우려는 현지인들과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죠. 저도 한국 화장품과 K-뷰티 제품을 발리 현지에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한류 열풍 덕분에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사업이 잘 될 줄 몰랐어. 아내는 매일 밤 하루 매출을 정리하면서 기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꿈만 같은 생활이었어요. 이상한 밤들, 그리고 첫 번째 의욕. 하지만 3개월째 접어들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밤에 자주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별 생각 안 했어요. 발리는 밤 문화가 활발하니까 아마 현지 요가 선생님들이랑 네트워킹하러 나간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내가 나갈 때 저한테 말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어, 그냥 산책 좀 했다 왔어. 밤에 발리 공기가 너무 좋더라. 그럼 나도 같이 갈 걸 그랬네. 다음엔 같이 가자. 오늘은 그냥 혼자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서.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내가 나갈 때는 항상 밤 10시 이후였어요. 그 시간이면 일반적인 산책하기엔 좀 늦은 시간이잖아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또 나간 사이에 저는 혼자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아내가 돌아오는 모습을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가 우리 빌라 앞길에서 내린 게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서 내려서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알겠어. 내일도 같은 시간에. 맞아. 조심해야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날 밤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누구랑 전화했어? 전화? 언제? 아까 집에 들어올 때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던데. 아, 그냥 한국에 있는 친구랑 잠깐. 시차 때문에 이 시간에 연락이 닿더라. 뭔가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더 캐묻기도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수상한 새벽 3시, 그리고 충격적 발견. 4개월째부터는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새벽 3시에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용히, 제가 모르게. 처음 발견한 건 우연이었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침대에 없더라고요. 화장실에 간 건가? 기다려봤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해서 집 안을 둘러봤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신발장을 확인해보니 안에 샌들이 없었어요. 정말 나간 거였죠. 그날은 1시간 후에 아내가 돌아왔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당신 깼어? 미안,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약국에 다녀왔어. 새벽 3시에 약국이 열어? 스문의 시간 약국이 있더라고. 발리도 요즘 편의시설이 좋아졌나 봐.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내가 또 나가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3일 후 다시 한번 아내가 새벽에 사라졌어요.
이번엔 제가 살짝 뒤따라가 봤어요. 아내는 우리 빌라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로 들어갔어요. 밖에서 봐선 뭘 하는 곳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상가 건물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새벽 시간인데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곳이지?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아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2시간 정도 지나서 아내가 나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아내 뒤에서 한 남자가 따라 나왔어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뭔가 위험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문신도 있고 귀걸이도 하고 그 남자가 아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말하는 걸 봤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바람 피우는 건가?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 남자와 아내는 길에서 10분 정도 더 이야기하다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보다 먼저 침대에 누웠어요. 30분 후 아내가 돌아왔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또 속이 안 좋아서. 미안해. 매일 밤 속이 안 좋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마 음식이 안 맞나 봐. 며칠 더 지켜보자. 거짓말이었어요. 아내는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 추적,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다음 날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아내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기로 한 거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믿어야 하는데. 하지만 너무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날 밤,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재빨리 핸드폰에 추적 앱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아내가 언제 또 나갈지. 이틀 후, 또다시 아내가 새벽에 사라졌어요. 저는 바로 추적 앱을 확인했어요. 아내는 지난번과 같은 그 건물에 있었어요. 대체 저기서 뭘 하는 거지? 저는 옷을 챙겨 입고 그 건물로 향했어요. 건물 앞에 도착해서 보니 1층에 작은 간판이 있었어요. Lucky Dragon Casino. 카지노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새벽마다 나가는 이유, 그 복잡한 표정, 그 수상한 남자. 아내는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카지노 안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서 멤버십 카드를 요구했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일일 입장권을 끊어줬어요.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고요. 저는 아내를 찾아 카지노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아내는 포커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상당한 양의 칩이 쌓여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날 밤 봤던 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는 아내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그 남자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고요. 뭐야 저게? 저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지켜봤어요. 그 남자는 아내에게 카드를 언제 바꿀지, 언제 올릴지를 귀띔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기면 함께 기뻐하고 지면 함께 아쉬워했어요. 둘의 관계가 단순한 도박 파트너 이상으로 보였어요. 그때 아내가 큰 판에서 이겼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죠. 그 남자가 아내를 꽉 안으며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아내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어요. 야!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카지노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 매일 밤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었어. 그 남자가 일어서며 저를 노려봤어요. 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카지노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 몰라? 그 남자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어요.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당신이 누군데 내 아내한테. 아내?
그 남자가 비웃으며 아내를 쳐다봤어요. 진수가,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진숙이? 제 아내 이름은 수경인데. 진숙이가 뭐야? 내 아내 이름은 수경이야. 그때 아내가, 아니, 수경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가면이 벗겨지다. 카지노에서 나온 우리는 근처 스문의 시간 카페에 앉았어요. 아내. 수경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 거짓말했어. 뭘 거짓말했는데? 내 이름부터가 진숙이야. 수경이 아니라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 요가 강사 아니야. 두 번째 충격. 그럼 뭔데? 나 프로 도박사야.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진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진숙이는 대학교 때부터 도박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친구들과 작은 돈으로 포커를 치다가 점점 큰 판으로 넘어갔다고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큰 돈을 잃고 자퇴를 했대요. 부모님께는 취업했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지하 도박장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그럼 아버지 병원비 이야기는? 그것도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살아계셔. 다만 나랑 연락을 끊으신 지 오래됐어. 내가 도박하는 걸 아시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통금, 부모님 이야기, 요가 강사, 심지어 이름까지. 그럼 요가는 언제 배운 거야? 그건 진짜야. 도박장에서 만난 언니가 요가 강사였는데 그 언니한테 배웠어. 나름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헬스장에서 요가 강사 일을 한 거고? 맞아. 그런데 그것도 사실 도박 자금 마련하려고 한 거였어.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왜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는지. 그럼 나랑 결혼한 것도, 그것도. 미안해. 처음엔 당신 돈이 목적이었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숙이가 급히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 이건 진심이야. 그래서 발리에 오자고 한 거야? 맞아. 여기 카지노가 유명하거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큰 돈이 오간다고 해서. 그 남자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남자는 민호라는 이름의 한국인이었는데 발리에서 10년째 살면서 카지노를 전전하는 프로 도박사였대요. 진숙이보다 훨씬 실력이 좋아서 진숙이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었다고. 그럼 둘이 사귀는 거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냥 선배 같은 존재야.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봤던 키스는 뭐였을까요? 4억의 빚, 그리고 더 큰 배신.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땄어? 진숙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잃었어. 얼마나? 4억. 또 한 번 머리가 하얘졌어요. 4억을 잃었다고? 응. 처음 두 달은 정말 잘 됐어. 거의 2억 가까이 땄거든. 그런데 욕심을 부리다가 진숙이는 울먹이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발리 카지노에는 정말 큰 돈이 오간다고 했어요. 한 판에 수천만 원씩 걸리는 게임도 있고 하루에 몇 척씩 잃거나 따는 사람들도 있다고. 진숙이는 처음에 작은 판에서 시작해서 점점 큰 판으로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잃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민호한테 돈을 빌렸어. 그 남자한테? 응. 그 사람이 여기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 돈도 많이 갖고 있고. 민호는 진숙이에게 2억을 빌려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돈마저 다 잃어버렸고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4억의 빚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밤 카지노에 간 거야? 응. 돈을 따서 빚을 갚으려고. 그런데 계속 잃었고? 응. 정말 한심했어요. 도박으로 진 빚을 도박으로 갚으려고 하다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진숙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남아 있었어요. 여보, 사실 민호가 내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뭐, 나를 자기 여자로 만들겠다고 했어.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어요. 뭐라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한테 관심이 있었나 봐. 돈을 빌려준 것도, 도박을 가르쳐 준 것도 다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어. 결국 이것도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4억을 내가 어떻게 마련해? 당신 부모님이 돈이 많으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진숙이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6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사업도 하고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대결, 그리고 진실의 순간. 다음날 밤, 민호가 우리 빌라로 찾아왔어요. 키가 크고 근육질인 남자였는데 정말 위압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수경이. 아니, 진숙이 남편분. 그 남자는 비웃듯이 웃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돈은 준비됐나요? 무슨 돈? 진숙이가 말 안 했나요? 4억 말이에요. 그건 진숙이가 진 빚이잖아요. 왜 제가 갚아야 해요? 하, 그래요? 그럼 진숙이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살게 되겠네요. 그 말에 진숙이가 떨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나 좀 도와줘. 4억을 어떻게 마련하라고? 당신 부모님한테. 내 부모님을 왜 끌어들여? 그때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아,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뭔데요? 진숙이를 저한테 주는 대신 당신이 카지노에서 이기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한판 승부예요. 이기면 빚을 탕감해 드리고 지면 진숙이는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좋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진숙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여보, 안 돼. 당신은 도박 모르잖아. 상관없어. 이 남자랑 한번 붙어보겠어. 운명의 한판. 그날 밤 카지노에서 민호와 포커 한 판을 했어요. 판도는 4억. 이기면 진숙이의 빚이 없어지고 지면 진숙이를 포기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한국인 관광객들도 있었고 현지인들도 있었고 저는 포커를 잘 모르지만 어릴 때 친구들과 간단히 해본 적은 있었어요. 첫 번째 판, 저는 졌어요. 두 번째 판도 졌어요. 세 번째 판에서 겨우 한 번 이겼어요. 민호는 여유롭게 웃으며 게임을 즐기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당신 실력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요? 민호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때 진숙이가 제 뒤에서 말했어요. 여보, 그만해. 나는 괜찮아. 아니야. 끝까지 해보겠어. 마지막 판이었어요. 올인으로. 저는 제 카드를 봤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민호도 자신의 카드를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이길 수도 있겠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카지노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카지노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민호도 급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다시 하죠. 그리고는 진숙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야, 어디 가? 저는 민호의 팔을 잡았어요. 나, 경찰 온다고. 게임 끝나지 않았어. 그때 진숙이가 저를 밀치며 말했어요. 여보, 놔줘. 나는 민호랑 갈 거야. 뭐라고? 사실, 나는 민호를 사랑해.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진실의 폭로, 그리고 마지막 배신. 경찰이 카지노를 급습한 덕분에 그날은 일단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숙이와 저 사이는 이미 끝나버린 상태였죠.
정말이야?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응. 미안해. 그럼 나와 결혼한 건 뭐야? 처음엔 정말 돈 때문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도 좋아하게 됐어. 하지만, 하지만, 민호를 만나고 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 진숙이는 민호와 3개월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사업도 가짜였어. 뭐, 내 요가 스튜디오도, 당신 온라인 쇼핑몰도 다 민호가 만든 가짜 사업이야. 뭔 소리야? 돈 세탁용이었어. 우리가 번 돈이라고 생각한 건 실제로는 민호가 카지노에서 딴 돈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야.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사업, 사랑, 심지어 발리에서의 6개월도. 그럼 나는, 뭐야? 당신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숙이는 울면서 짐을 쌌어요. 그리고 민호와 함께 사라졌어요. 한국으로의 귀환, 그리고 깨달음.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발리에서 모든 게 가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카지노에 가봤어요. 경찰 급습 이후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처에서 만난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그 카지노는 원래 불법 카지노였고 민호는 그곳의 실질적인 운영자 중 하나였다고 해요. 진숙이는 아마 처음부터 민호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를 속이는 것도 민호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다행히 진숙이가 모든 걸 인정해서 쉽게 끝났어요. 제3분할은 뭐 애초에 우리가 번 돈이 가짜였으니까 나눌 것도 없었죠.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다시 회계사 일을 하고 있어요. 발리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보 같았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예전처럼 여자들을 가지고 놀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그렇게 당해보니까 그런 행동이 얼마나 나쁜 건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가끔 진숙이 생각이 나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민호와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어차피 모든 게 거짓이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건 진정한 사랑은 속임수나 거짓말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진실만을 말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절대 도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